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모동의 심원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실까 고민하다가요 뭐니뭐니 해도 요양보호사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사실 상당히 다양해요. 저는 현장에서 현재까지 11년차 특히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방문목욕과 관련해서는요 베테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 오늘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시험 중에서도 대상자 관련 부분에 대한 문제풀이까지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자, 저와 함께 요양보호사 시험 준비 그리고 쪽집게 문제들까지 같이 한번 풀어보실래요?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고고! 지금부터는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해요. 저는 주로 강의하는 형식으로 자료를 많이 올렸었는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앞으로는 이렇게 시험 문제라든지 요점 정리를 한번 올려봐 드릴까 싶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쪽집게 문제풀이 포함 벼락치기 이것만 알아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에 시험 합격! 요양보호 대상자 2회편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모모동 심원장과 함께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봐요.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요양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뭘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 자, 노년기의 특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실 어르신들은 주로 65세 이상, 혹여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신체적으로도 약하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어르신들을 모시게 될 거예요. 모든 노인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노년기가 갖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종종 시험에 나와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하나씩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신체적 특성을 살펴보시면요. 세포가 노화가 되고 면역 능력이 저하가 되고 잔존 능력이 저하된다고 하였어요. 잔존 능력 뭔지 아시겠나요? 잔존 능력은 내게 남아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내게 기존에 남아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저하되고요. 회복 능력 예전에는 내가 베개를 잘못 베고 자도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만 지나면은 피부가 다시 말끔해졌는데 어때요?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죠, 요즘에? 많이들 그러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자,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나면 어때요? 얘가 다시 올라오는데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베개 자국 생기면 하루 종일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에요? 피부도 회복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이렇게 모든 신체 부분에서 회복 능력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 다음 5번째 비가역적 진행. 이건 뭘까요? 가역. 역행이 가능한 건데요. 비가역. 역행이 가능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 신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아파지고 혹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노화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비가역적 진행 이러한 5가지가 노년기의 특성 중 신체적 특성에 들어가요. 두 번째 심리적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심리적 특성은요 첫 번째 우울증의 경향이 증가하고 내향성이 증가하고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런 특성을 보이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심성이 증가해지고요. 경직성이 증가하고요.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있고요. 친근한 물건에 대한 애착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의존성이 증가되게 되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많이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조심성 증가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조심성 증가는 한번 보시면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내가 뭔가를 도전하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 혹은
누군가의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 등등을 예전에는 내 의견이 맞다라고 강하게 어필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떠한 논쟁이 일어나면요, 내가 중립성을 자꾸 지키려고 해요. 그리고 일의 결과의 질을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또한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지는 경향을 우리는 조심성의 증가라고 표현을 해요. 또 다른 얘기를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요.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들어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친근한 물건에 대한 애착심 이런 거,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요, 친근한 물건에 대한 애착심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내 주변에 이제 새로운 물건이 나타나거나 뭐 나에게 새로운 핸드폰을 갖다 준다던가 휴대폰을 준다던가 혹은 내 주변에 갑자기 벽지를 변화시킨다던가 내가 쓰고 있는 서랍장을 더 심플하고 모던하고 더 멋진 것으로 바꿔줬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르신들이 갑자기 화를 낸다던가 이러는 게 뭐냐면요, 내 주변이 변하지 않았음 싶어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친근한 물건에 대한 애착심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유산을 남기려고 하는 경향, 뭐 대충 얘기만, 이 문제만 보셔도 대충 아시겠죠, 그쵸? 자,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사회적인 특성. 역할이 상실되고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되고 또 유대감이 상실되고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관계를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 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심리적 특성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요. 이 부분은 뒤쪽에 제가 문제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거기서 한 번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사실 앞쪽에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이걸 다 설명드리기에는 쪽집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노인 거주 형태의 변화도 있습니다. 노인이 이렇게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변화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주 형태도 변화가 온다. 가족 관계에서도 변화가 온다. 노인 거주 형태의 변화를 보면은 혼자 살게 되거나 혹은 노부부만 살게 되는 거주 형태를 보이게 되고요. 가족 관계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냐면 부부 관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부모 자녀 관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부부 관계 변화에서는 우리의 역할이 변화. 원래 예전에는 뭐 남성 중심으로 남자가 바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왔다면 남자가 은퇴 후 직장을 갖지 못했을 때 아내분들이 다시 그 역할을 보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요즘에는 또 이런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 처음부터 남편분들이 가정 생활을 하시다가 와이프들이 은퇴를 하시고 다시 들어와서 둘이 바꿔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적으로 적응하는 부분, 그리고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부부관계에서 가족관계의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파트는요,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가 좀 중요해요. 첫 번째로는 상실감과 우울감 그리고 비탄의 시기를 거쳐서요.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배우자가 없는 생활을 좀 받아들이고 정체감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혼자 사는 삶을 개척하게 돼요. 이 부분이 간혹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서요. 여러분들 한 번쯤 기억하고 넘어가실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간의 관계인데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자녀가 내 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린 영어로 empty nest라고도 하는데요. 내가 네스트, 둥지를 empty, 비어있다라는 얘기예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해서 내 자녀가 내 품 안을 떠나는 상황.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어떤 우울감, 상실감을 우리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 느끼시는 상황들이 사실 아주 노년기 시기보다는 보통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시기, 이쯤에 중년층이 많이 느끼는 경험이 이 빈둥지 증후군이고요. 노년층에는요, 요즘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자녀들이 부모 곁에서 살아요. 부모랑 같이 살진 않지만 부모 곁에서 살면서 부모를 서로 돌보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는 그러한 가족들을 요즘에는 수정 확대 가족이라고 해서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간혹 나오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노인 부양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종종 나와요. 아직까지 이 사중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적은 없지만요. 노인이 가지고 있는 4가지 고통, 노인 부양 문제 중 노인이 가지고 있는 4가지 고통에 대한 이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빈곤, 두 번째는 질병, 세 번째는 고독, 네 번째는 무위. 아무것도 할 역할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무위. 요런 4가지 중 5가지를 아무거나 넣어놓고 이 4가지 이외에 1가지를 넣어놓고 뭐 4가지 고통이 아닌 것은, 고통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런 게 나올 법해서 제가 한번 이거 정리해 놓았고요. 노인 부양 해결 방안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노인 부양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쵸? 크게 4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와 가족의 협력, 두 번째로는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노인의 개인적인 대처, 네 번째로는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것들이 또 어떻게 변할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문제들이 과연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로 바뀌게 될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노화로 인한 노인의 신체적 특성. 우리 앞에서 신체적 특성 했던 거 기억나시죠? 신체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세포의 노화, 2번 잔존 능력의 저하, 3번 면역 능력의 저하, 4번 가역적 진행, 5번 회복 능력의 저하. 답은 뭘까요? 자, 신체적 특성에 대한 설명. 다른 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포도 나이가 들어가고 잔존 능력도 떨어지고 면역 능력도 떨어지고 회복 능력도 떨어집니다. 우리의 몸은 돌아갈 수 있다 그랬나요? 젊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가역은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비가역적 진행이겠죠. 그쵸? 가역적 진행은 돌아갈 수 있는 진행이잖아요. 신체적 특성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4번. 정답은 4번. 가역적 진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심리적 특성도 하셨었죠? 잘 기억해 보세요. 노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2번 외향성 증가, 3번 조심성 감소, 4번 경직성 감소, 5번 의존성 감소. 자, 정답은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띠리리. 정답은 우울증 경향의 증가가 정답입니다. 보세요.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절대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것이요.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이거를 제일 먼저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분명히 굉장히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때문에 틀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송해요. 제가 클릭을 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꾸 실수를 하네요. 자, 다음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노인의 사회적 특성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 한번 볼게요. 1번, 노인이 되면 사회적 역할이 변화된다. 2번, 역할 상실을 경험할 수 있다. 3번, 경제적 빈곤에 놓일 수 있다. 4번, 퇴직 후 시간적 여유로 주변인과 유대감이 증가된다. 5번, 신체적 기능 쇠퇴로 사회적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정답은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4번입니다. 퇴직 후 시간적 여유로 주변인과 유대감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노인의 사회적 특성으로 물론 증가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노인의 사회적 특성 중에 하나가요. 유대감 감소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틀린 답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노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래서 아까 전에 앞에 것처럼 1차원적으로 나와주면 좋은데 조금 더 깊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이미 다 학습하셨겠지만 한 번 더 문제로 살펴보면요. 시청각 및 지각 능력의 감퇴로 자신감이 감퇴된다. 질문이나 문제에 대한 대답을 망설인다.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하다. 1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2번 내향성의 증가, 3번 조심성의 증가,
4번 경직성의 증가, 5번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어떤 답이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일까요? 아까 제가 간단하게 조심성 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정답은 3번입니다. 내가 자신감이 감퇴가 되고 대답을 망설이게 되고 어떤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게 되고 모든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질 때 이거는 어떠한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인가? 조심성이 증가되는 심리적인 특성이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다른 심리적인 특성도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려고 하고요.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변화 자체를 싫어해요. 그리고 도전하는 일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어떠한 심리적 특성이 늘어난 걸까요? 따라란! 경직성이 증가한 겁니다. 내가 매사에 습관이나 행동, 내 태도, 내가 하던 거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융통성, 유동성이 떨어졌다고 하죠.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반대말은 경직성이 증가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번 문제 볼게요. 또 심리적인 특성으로 옳은 것은에 대한 문제를 가져와 봤어요.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한대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하고요. 창조적 업적, 전통과 가치를 남기고자 한대요. 이는 어떠한 심리적인 특성인가? 1번 우울증 경향 증가, 2번 내향성 증가, 3번 조심성 증가, 4번 경직성 증가, 5번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뭘까요? 너무 쉽죠? 5번 유산을 남기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정답은 5번. 자, 또 다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이가 들수록 어떤 상황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중립을 지키고자 하며 망설이는 경향을 보이는 심리적인 특성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조심성의 증가, 2번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3번 내향성의 증가, 4번 의존성의 증가, 5번 경직성의 증가. 자, 정답은 1번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제가 계속 조심성의 증가를 반복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니까 꼭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사별 단계 중 노인이 마지막에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1번 공황, 2번 상실감과 우울, 3번 비탄, 4번 배우자 없음을 인지, 5번 혼자 사는 삶을 개척. 노인이 마지막에 배우자 사별의 마지막 단계에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 정답은 5번입니다. 혼자 사는 삶을 개척. 자, 그리고 노인 부양 문제를 개인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2번 기초연금을 강화하여 소득을 보전한다. 3번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한다. 4번 사회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변화에 대비한다. 5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한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적 대처 방안으로 옳은 것은? 정답 정하셨나요? 정답은 4번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내 개인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이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고요. 정답으로는 내가 스스로 변화하는 거죠. 그렇죠? 개인적인 대처 방안. 내 스스로 내 삶의 변화를 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가족 형태로 부모와 근처에 살며 부양하는 가족 형태는? 아까 요약 정리할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까요? 1번 부양가족, 노인 부양가족, 2번 노인 부부가족, 3번 수정 확대가족, 4번 노인 1인 가족, 5번 노인 독거가족. 정답은? 자, 3번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시겠나요? 이런 수정 확대 가족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바로 딱 알고 10초 만에 푸셔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가족 형태 중에 부모와 근처에 살면서 부모를 부양하는 그런 가족 형태,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또 아주 간단하게 요약 정리까지 같이 해봐 드렸어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상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앞으로의 저의 강의도 더 듣고 싶고 궁금하시다면 구독까지 함께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